안녕하세요. 서울 노아의학센터 대표원장 86세 강혜민입니다. 피부과와 노인질환을 50년 넘게 진료하며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냄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단순한 불쾌한 냄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고 노년의 인간관계까지도 뒤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본인만 모릅니다. 그 냄새는 늘 당신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고 당신보다 먼저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손주가 안기길 꺼려하신 적 있습니까? 며느리가 당신 방에만 유독 창문을 활짝 여는 걸 보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옆자리만 유독 비어있던 적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씻어요. 깨끗하게 사는 편이에요. 난 향수도 써요.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열심히 해요. 죄송하지만 그 방식이 틀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냄새가 나는지 정확한 의학적 원인. 둘째, 냄새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생활 습관. 셋째, 냄새를 만드는 잘못된 상식과 반대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다시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냄새 이야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족의 거리, 손주의 미소, 며느리의 표정,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이건 단순히 재미있는 건강 정보가 아니라 노후를 바꾸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73세 이금순 할머니였습니다. 손주가 방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엄마, 왜 할머니 방은 쉰내가 나요? 그날 이후로 이 할머니는 손주가 오면 방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방 안에서는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뿌리고 샤워도 하루 2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냄새가 나는 이유를 더러워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나이가 들어 생기는 생화학적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60세 이후부터 세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땀의 성분이 달라지고 피지의 구조가 바뀌고 침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냄새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그 냄새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한 건 제 아버지가 78세였을 때였습니다. 정말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문득 느낀 거죠. 아버지에게서 이 냄새가. 그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의사였던 제가 아버지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그날 밤부터 저는 노인 채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단 하나의 진실. 냄새는 없앨 수 있다. 단 그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하고 씻는 방식, 먹는 습관, 입는 옷, 심지어 물 마시는 습관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들은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하고 변화하고 손주의 볼에 다시 뽀뽀하며 울었던 그 방법들입니다. 그 냄새의 정체, 도대체 왜 나이만 들면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이 그 냄새의 진짜 범인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상식은 틀렸습니다. 향수 뿌리면 된다? 아닙니다. 매일 씻으면 괜찮다? 더 아닙니다. 비싼 샴푸 쓰면 괜찮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냄새는 더러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씻지 않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당신의 피부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그걸 알아차린 건 72세 이도현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도현 어르신은 누구보다 깔끔하셨고 샤워는 하루 2번, 머리는 매일 감으셨습니다. 심지어 침대 옆에 미니 방향제까지 두고 주무셨지요. 그런데도 손주가 안 오려고 하더랍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도 자꾸 베개 커버를 삼자고 하고요. 도현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한텐 안 나는데 왜 애들은 자꾸 창문을 여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본인만 모르는 냄새다. 이 냄새 이름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 물질은 50세 이후부터 피지 속에 서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60세를 넘기면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70대에 이르면 젊은 사람의 8배에서 많게는 16배까지도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인 냄새의 근본입니다. 이 노래날은 그냥 기름 냄새가 아닙니다. 산화된 피지에서 발생하는 지방산, 정확히 말하면 몸 안에서 썩어가는 기름 냄새에 가깝습니다. 몸이 늙고 피지선이 바뀌고 피지의 성분이 변질되면서 이 노렌알이라는 게 피부에 남고 그 위에 세균이 자리를 잡고 그 냄새가 옷에 스며들고 이불에 배고 결국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냄새가 향수나 방향제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덮으면 덮을수록 더 역하게 번지지요. 이 냄새는 겨드랑이보다 사타구니보다 귀 뒤, 목덜미, 가슴 및 발가락 사이 그리고 두피에서 가장 강하게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손도 안 대고 넘기십니다. 그리고 나 땀도 안 나는데요? 하십니다. 그게 또 하나의 착각입니다. 땀은 줄었지만 냄새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고요? 젊었을 땐 땀으로 독소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땀샘이 마르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위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71세 정연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땀이 너무 나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땀이 안 나요. 오히려 좋아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연자 어르신,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땀이 안 난다는 건 이제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몸이 안 씻는 게 아니라 안에서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땀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겠거니 방심하시다가 가족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입냄새는 어떠십니까? 침 줄지 않으셨습니까? 침이 줄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입냄새는 입이 아니라 속이 썩는 냄새입니다. 69세 이완암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내가 말하면 손녀가 고개를 돌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속상했어요. 입이 마르면 말할 용기도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말걸 용기까지 앗아가는 질병입니다. 씻어야죠. 매일 샤워하세요. 의사도 며느리도 광고도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어디를 씻으라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향기 나는 비누 쓰고 샴푸 바꾸면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지요. 그 냄새는 당신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고 먼저 나갑니다. 그럼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작고 아주 습한 곳입니다. 당신 몸 어디인지 아십니까? 첫째, 살이 접히는 곳입니다. 귀 뒤, 목덜미,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부위는 대부분 스치지 않으면 못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씻을 때도 대충 넘기는 곳이죠. 보이지도 않고 만지기 불편하니까요. 79세 김은자 할머니가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향수도 뿌리고요. 머리도 감고요. 비누도 좋은 거 써요. 근데 왜 우리 손주가 제 무릎에 앉으려 하질 않죠?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슴 밑은 씻으세요? 어머, 그건 몰랐네요. 귀 뒤는요?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분은 매일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씻는 부위가 아니라 안 씻는 부위에서 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 부위는 땀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는 대부분 신경 쓰고 씻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와 겨드랑이 밑, 그러니까 가슴과 옆구리가 만나는 부분, 그 아래쪽 주름은 대부분 놓치십니다. 거긴 땀이 고입니다. 피지가 끼고 속옷이 스치고 하루 종일 눌려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서 숨 쉬는 사람만 아는 그 묘하게 고소하면서 텁텁한 냄새. 냄새의 40%는 그 주름에서 납니다. 둘째는 털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두피와 가슴, 그리고 귀 주변. 여기서 말하는 건 털 자체의 냄새가 아닙니다. 피지와 먼지, 땀이 털에 붙어 있는 냄새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3일, 5일, 일주일이면 삶은 양배추 썩은 냄새로 진화합니다. 이건 저도 충격받았던 일인데요. 81세 이병진 할아버지가 머리를 감기 싫어서 에센셜 오일만 바르셨습니다. 냄새는요, 한방 냄새랑 정육점 땀 냄새가 합쳐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수가 섞였습니다. 진짜 코로 맞는 정권 찌르기였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그랬어요. 선생님, 머리는 감는 게 아닙니다. 두피를 씻는 겁니다. 손톱 끝으로 마사지하듯 문질러서 피지를 걷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어르신
머리 감고도 모자 쓰고 다니셨습니다. 냄새 없는 내가 어색하다고요? 셋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발가락 사이, 그리고 손바닥. 여러분, 발냄새는 신발 냄새가 아닙니다. 발가락 사이에 고인 피지, 세균, 그리고 닿는 땀, 그게 양말에 스며들고 그 양말이 옷장에 들어가고 결국 당신 방 전체 냄새가 됩니다. 78세 고상필 할아버지는 하루는 저에게 선생님, 저는 향 나는 깔창을 깔아요. 그래서 제가 깔창을 맡아봤습니다. 향기와 땀이 합쳐져서 가짜 라벤더에 절인 고무줄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그건 깔창이 아니라 냄새 저장소입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 매일 양말 삶고 발가락 사이를 비누로 씻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며 처음으로 이 말을 했답니다. 아버님 방 요즘 향긋하네요? 여러분, 냄새는 몸 전체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딱 이 세 군데,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고이는 부위, 여기만 씻으세요. 냄새의 90%는 거기서 나는 겁니다. 씻는다고 다 씻는 게 아닙니다. 씻을 줄 알아야 냄새가 사라집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관리하면 90%는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잘못된 해결법, 그리고 향수와 방향제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냄새를 피하려고만 하셨다면 이제는 정확히 겨누고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큰 착각을 하십니다. 냄새가 난다 싶으면 그 위에 좋은 냄새를 덮으려고 하세요. 바로 향수입니다. 방향제, 디퓨저, 냄새나는 비누, 강한 섬유유연제까지, 심지어 어떤 분은 냉장고용 탈취제를 옷장에 걸어두신 분도 계셨어요. 진짜입니다. 직접 봤습니다. 74세 이장훈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냄새가 나면 그냥 가려버려요. 이거 봐요. 딸이 사준 명품 향수입니다. 그런데 그 명품 향수를 신발장에 뿌리셨더라고요. 왜 거기 뿌리셨어요? 하고 여쭈었더니 내 발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 덮어버렸지. 그때 며느리 표정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눈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더 최악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냄새는 덮는 게 아니라 없애야 합니다. 향수는요, 냄새 위에 냄새를 더하는 것입니다. 마치 똥 냄새 나는 화장실에 라벤더 방향제 뿌리는 것과 같아요. 잠깐은 가려지는 것 같지만 그 냄새와 그 냄새가 섞여서 결국은 더 괴상한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가짜 좋은 냄새다. 왜냐면 사람 코는 속이지 못하거든요. 코는 눈보다 정직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향수 냄새에 노인 냄새가 섞이기 시작하면 섬유 탈취제 썩은 냄새 비슷한 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성진이 형 이야기입니다. 형은 사업 실패 후 60에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자신감 회복을 위해 명품 향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제게 전화해서 이러더군요. 야, 혜민아, 나 요즘 버스 타면 사람들이 옆에 안 앉아. 명품 향수 때문인가 봐. 제가 한숨 쉬면서 물었습니다. 형, 하루에 샤워 몇 번 해? 샤워? 나 이틀에 한 번. 머리는 주말에 한 번. 그럼 형은 지금 향수로 노인 냄새를 더 독하게 만드는 거야? 형은 그 말에 웃다가 다음 날부터 매일 샤워하고 귀 뒤랑 가슴 밑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오늘 버스에서 어떤 여자분이 내 옆에 앉았다. 심지어 미소도 지었어. 나 아직 괜찮은가 봐. 제가 그랬습니다. 향수 때문 아니야. 그건 형이 드디어 냄새의 원인을 없앴기 때문이야. 냄새는요, 향기보다 강합니다. 향기는 기억되지만 냄새는 깊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실 일은 가리는 게 아니라 씻는 겁니다. 그리고 씻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를 물에 젓는 행위라고 착각하세요. 물이 몸에 닿았다고 씻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씻어야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귀 뒤를 5년째 안 씻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 말 그대로입니다. 거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보였던 겁니다. 이제 당신의 귀 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50cm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매일 샤워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샤워라는 게 그냥 물 맞고 비누 한번 문지르고 끝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씻은 척입니다. 냄새는 그런 척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씻어야 비로소 당신에게서 떠납니다. 먼저 물 온도부터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 혹은 뜨끈하게 씻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막을 다 씻어내버리고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정확한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 딱 내 손등에 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입니다. 김이 펄펄 나는 물은 몸엔 좋을지 몰라도 냄새에는 독입니다. 그리고 수건, 여기서도 결정적인 실수가 많습니다. 떼수건이 좋아요. 시원하잖아요.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밀면 피부가 상처를 입고 세균이 더 잘 번식합니다. 냄새의 원인이 세균인데 그 세균이 피부 틈에 파고들면 당신은 씻을수록 냄새나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부드러운 타월을 권합니다. 피부에 상처 없이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돌려 닦는 방식, 문지르는 게 아니라 닦아내는 겁니다. 74세 윤복래 할머니는 이걸 실천하시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전엔 땀만 나면 지독했어요. 근데 요즘은 땀이 나도 괜찮아요. 신기하죠? 전 그냥 씻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요. 그게 정답입니다. 씻는 양이 아니라 씻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하나, 샴푸와 바디워시 종류도 중요합니다. 냄새 잡는다고 향 진한 제품 쓰시죠? 향이 오래 남아요. 그거요? 냄새에 마취제 뿌리는 겁니다. 피부에 남은 노인 냄새 위에 인공향을 얹으면 시간이 지나며 부패 냄새로 바뀝니다. 가장 좋은 건 무향에 가까운 저자극성 제품, 성분표 보면 알 수 있어요. 알코올, 합성 향료 많은 건 피하세요. 세제처럼 강한 향이 나는 건 세균 죽이기 전에 피부를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씻은 뒤에 완전히 말리셔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귀 뒤 사타구니, 거기 물기 남으면 그게 썩습니다. 건조가 안 되면 냄새는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타월 2장을 쓰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씻고 하나는 말릴 때, 특히 여름철엔 드라이기로 살짝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78세 오길남 할아버지는 나는 씻고 나면 더 냄새가 나요 하셨는데 들어보니 매번 샤워 후 속옷을 젖은 몸에 바로 입으셨습니다. 결국 속옷에서 곰팡내가 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나는 씻고 곰팡이 씌우고 다녔구먼 하시던 할아버지의 표정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주일에 한 번은 탕 목욕을 하십시오. 욕조가 없다면 대야에 뜨뜻한 물 받아 반신욕만 해도 됩니다. 2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피부 구멍이 열리고 묵은 노폐물이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82세 박정선 할머니는 처음엔 욕조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 지루해요 하셨다가 두 번째부턴 욕조 안에 책을 가져가셨습니다. 이제는 목욕하면서 책 보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에요. 그 말 듣고 제가 더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냄새는요, 하루아침에 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흘 만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만 제대로 잡으면 일주일이면 주변 사람의 반응이 바뀝니다. 3주면 손주가 안기고 6주면 며느리가 먼저 밥상을 차립니다. 이제 냄새의 뿌리를 제거한 분들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삶이 달라지는 진짜 변화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씻는 법을 배우셨다면 이제부터는 사는 법을 바꾸실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요? 씻었는데도요. 그런데요, 씻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씻고 나서도 냄새가 다시 찾아오는 이유? 답은 간단합니다. 몸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몸 안의 공장을 잠가야 합니다. 노인 냄새가 나오는 공장, 세균이 번식하는 환경, 땀이 썩어가는 통로, 그걸 바꾸는 게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사실 제 환자 중 한 분이 냄새 때문에 고양이한테까지 버림받은 분이 계셨어요. 진짜입니다. 72세 하복순 할머니인데 고양이가 평소에 무릎에만 앉다가 어느 날부터 문 열자마자 도망을 갔답니다. 선생님, 우리 뚜비가 저를 피해요. 얘가 영적인 동물이라 그런가요? 제가 물었죠. 복순 어르신,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물은 잘 안 마셔요. 대신 커피는 자주 마셔요. 어르신, 뚜비가 피한 게 아니라요. 몸에서 커피 썩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웃으셨죠? 그런데 일주일 후 할머니가 뚜비랑 찍은 셀카를 보여주셨습니다. 뚜비가 다시 무릎에 앉았더라고요. 비결이요? 아침에 물 한 컵 마신 것,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물은 냄새를 씻는 첫 번째 약입니다. 근데 다들 오해하세요. 물을 마셔야 되는 건 알지만 화장실 자주 가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냄새는 몸 안에 오래 있으면 썩습니다. 소변으로, 땀으로, 숨결로 나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점심 전, 점심 후,
오후 3시쯤 저녁 전, 자기 전 딱 6컵 이걸 시간표처럼 마시면 몸 안의 냄새, 공장이 꺼집니다. 80세 서춘길 할아버지는 물을 마셔야 하는 건 알았는데 마시는 시간표는 처음 알았어요. 하셨죠? 그분이 물 6컵 습관을 2주 실천하고 나서 며느리가 그랬답니다. 아버님 요즘 왜 이렇게 상큼하세요? 상큼. 노인한테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햇볕입니다. 햇볕을 쬐면요. 세균이 죽고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노인 냄새, 박멸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걸으세요. 햇볕 아래 천천히 20분, 특히 오전 10시 전 혹은 오후 4시 이후가 좋습니다. 그 시간대는 세균만 죽고 피부는 안 타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냄새는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햇빛은 냄새의 천적입니다. 73세 정복남 할머니는 매일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하면서 냄새는 물론이고 얼굴색까지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저한테 피부 좋다 그래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물 한 컵 마시고 햇볕 아래 걷기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 운동복을 꼭 갈아입으세요. 걷고 나서 땀 밴 옷을 안 갈아입으면 그 옷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복 갈아입는 걸 빼먹고 그걸 입고 점심 드시고 소파에서 낮잠 주무시고 결국 그 옷이 냄새의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76세 박상식 할아버지는 운동복을 일주일에 한 번만 세탁하셨다가 손주가 할아버지 옷에서 치즈 냄새 나요. 그날 바로 세탁기 돌리고 옷 갈아입고 그 뒤로 치즈 소리 안 들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컵, 하루 6컵, 시간 정해 마시기, 햇볕 아래 20분 산책하기, 운동복은 매일 갈아입기. 이거 어렵지 않죠?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안 하면 당신 몸의 냄새 공장 여전히 돌아갑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공장 문을 닫는 첫 번째 스위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5분 습관입니다. 냄새를 밖으로 빼냈다면 이제는 냄새가 다시 안 생기도록 입속부터 조입니다. 네, 입냄새 이야기입니다. 그 입냄새가 사람을 가장 조용히 고립시키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는 피할 수 있습니다. 멀리 서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입냄새는 다릅니다. 대화라는 건 가까이서 해야 하잖아요. 숨이 닿을 거리, 말이 닿을 거리, 바로 그 거리에서 나오는 냄새는 사람의 마음까지 밀어냅니다. 74세 최정의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저랑 얘기하다가 자꾸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심지어 요즘은 말 걸면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입이 자주 마르시지요? 네, 입술이 늘 바짝 말라 있어요. 혀 닦으세요? 혀요? 혀는 왜 닦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침이 마른 게 아니라 관계가 마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침이 줄어듭니다. 60세 넘으면 평균적으로 침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침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세균을 씻어내는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그 침이 줄어들면 입속 세균이 증식하고 그 세균이 썩기 시작하고 그 썩은 냄새가 말과 함께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입냄새를 가장 잔인한 냄새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눈을 마주치며 내뱉는 냄새. 그건 상대방에게 피해도 주지만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자책감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숨에서 나는 게 아니라 속이 썩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혀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양치만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혀는 평생 한 번도 안 닦은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혀 표면에는 세균,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가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하루, 이틀, 3일, 1년, 10년 안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냄새는 혀에서 납니다. 67세 김동규 할아버지는 양치는 하루 4번 해요. 근데 왜 냄새가 나죠? 혀를 보니 하얀 설태가 아주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혀 클리너를 드리고 하루 한 번 아침마다 살살 긁어보시라 했지요.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녀가 저랑 말하면서 웃었어요. 할아버지, 요즘은 숨이 달콤해요 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혀 한 번 닦았을 뿐인데 손녀가 웃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칫솔로 닦지 마세요. 혀 전용 클리너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삽니다. 너무 세게 긁지 마시고 살살 바깥 방향으로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침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설탕 껌, 특히 자일리톨 껌이 좋습니다. 입안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식사 후 10분 정도 껌을 씹으세요. 침이 나오고 세균이 씻기고 입이 편안해집니다. 무설탕이 꼭 중요합니다. 단 그냥 껌은 오히려 세균을 더 키웁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입이 마른다 싶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입이 마르기 전에 마셔야 입속이 늘 청결하게 유지됩니다. 75세 앙금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입안이 말라서 사람하고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하셨습니다. 그분이 물 마시는 시간표, 껌 씹기, 혀 닦기 딱 3가지만 한 달 실천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제 입에서 뭔가 상쾌한 향이 나요. 심지어 제가 제 입 냄새를 맡고 놀랐어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입 냄새는요, 가까운 사람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밀어냅니다. 말 걸기 무서워지고 식사할 때 눈치 보이고 가족 행사 자리에서 말수가 줄고 결국 혼잣말만 늘게 됩니다. 그러니 입냄새는 반드시 먼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닦고 침을 늘리고 물을 자주 마시고 단 걸 줄이고 입을 자주 움직이세요. 입을 닫고 있으면 냄새는 쌓입니다. 웃으세요. 말하세요. 입을 움직이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구강 청소법입니다. 냄새를 씻고 마시고 닦았다면 이제는 냄새를 입히는 것, 즉 옷, 침구, 양말, 수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이 깨끗해도 그 냄새가 다시 당신을 덮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몸을 씻었으니 다 끝난 줄 아세요? 그런데요, 씻은 몸으로 냄새 묻은 옷을 입으면 다시 냄새 납니다. 씻은 정수기에 오래된 빨대 꽂은 거랑 똑같아요. 겉은 깨끗한데 냄새는 바로 올라오죠. 냄새는요, 피부보다 옷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특히 속옷, 티셔츠, 베개, 이불 이런 것들은 당신 몸의 냄새를 고스란히 빨아들였다가 다시 하루 종일 되돌려줍니다.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71세 오만석 할아버지. 샤워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도 조심하시고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근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담백한 된장에 쉰 양파를 끼얹은 듯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저도 순간 코를 훌쩍였어요. 조심스레 여쭤봤죠. 어르신, 이불은 얼마나 자주 빠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근데 겨울엔 잘 안 말라서요. 2달에 한 번쯤. 속옷은요? 속옷이요? 윗돌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속옷죠. 글쎄요, 이틀에 한 번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씻고 곰팡이 입는 중이구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안 움직이셔도요. 앉아만 있어도 걷지 않아도 속옷은 하루 종일 피지, 땀, 각질 다 흡수합니다. 특히 면 소재 속옷을 입으세요. 합성 섬유 속옷은 냄새를 빨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겉돌게 만들어요. 냄새가 진공 포장되듯 가둬져 있다가 당신이 몸을 삐틀 때마다 슬금슬금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옷은 하루 입으면 바로 세탁하세요. 나는 땀도 안 나는데 뭘? 아닙니다. 냄새는 땀에서 나는 게 아니라 피지와 각질이 옷에 쌓여 썩으며 나는 겁니다. 77세 이춘자 할머니는 옷을 아끼시느라 3일씩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안아드리자마자 할머니, 이 옷 김치 국물 냄새 나요. 그 옷 딱히 김치 국물 묻은 적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묵은 몸 냄새의 결정체였습니다. 세탁은 주기보다 습관입니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하루에 한 번, 이불과 베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꼭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은요, 말리는 게 아닙니다. 살균입니다. 요즘 건조기 쓰시는 분들도 많죠. 좋습니다. 하지만 습한 날엔 건조 후에도 냄새가 남을 수 있으니 햇볕 있는 날엔 반드시 한 번쯤 옷과 이불을 밖에 널어주세요. 그거 하나로 냄새 절반 줄어듭니다. 그리고 베개는 채취 블랙박스입니다. 머리 기름, 땀, 비듬, 침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베개를 매일 베시면서 왜 내 방이 꿉꿉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73세 민기남 할아버지는 내가 머리 감았는데 왜 자고 일어나면 머리에서 냄새 나냐며 속상해 하셨는데요. 베개 커버를 2주째 안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아니라 베개가 문제입니다. 그날 바로 커버 세탁하시고 베개도 새 걸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님 방에서 요즘 햇볕 냄새 나요. 이거요, 향수로 안 되는 일입니다. 섬유는 햇볕이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양말, 수건, 신발, 특히 양말은 하루에 2번 갈아 신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발에서 나는 냄새가 양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발은요, 한 켤레만 돌려 신지 마시고
2켤레를 번갈아 신으며 말릴 시간을 주세요. 베이킹 소다 아시죠? 신발 안에 한 숟갈 뿌려두면 냄새 빨아들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방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78세 송영호 할아버지는 늘 똑같은 실내화를 신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루 종일 발을 넣고 빼고 넣고 그 실내화에서 군고구마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베이킹 소다 드리고 신발 2켤레 번갈아 신게 하자. 손주가 그랬답니다. 할아버지 발에서 꽃냄새 나요. 물론 과장이겠죠. 하지만 그 아이는 냄새가 나요 대신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는 속옷 하나, 베개 커버 하나, 햇볕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냄새와 완전히 이별할 수 있는 식습관과 장 건강, 즉 몸속 냄새 공장을 완전히 멈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깥은 씻었습니다. 입속도 막았습니다. 옷도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면 이제 당신이 장 속이 썩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당신의 식습관이 만든 냄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냄새는 몸에서 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몸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몸 안에 뭐가 있죠? 음식, 대변, 가스, 그리고 미생물, 이 모든 것들이 장 속에서 부글부글 썩고 삭고 골부면서 안에서부터 나는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저는 내장 채취라고 부릅니다. 즉 겉은 멀쩡해도 속에서 우러나는 진국 같은 냄새. 그리고 이 냄새는 피부, 땀, 입, 심지어 숨결로도 올라옵니다. 76세 윤길자 할머니는 아무리 씻어도 옷을 바꿔도 왜 제 방은 항상 눅눅한 냄새가 날까요? 하고 오셨어요. 들어보니 변비가 10년, 하루에 한 끼, 그리고 그 한 끼는 흰 쌀밥, 고기, 김치 끝. 선생님, 저 소식해요. 그게 아니라 편식입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렸죠. 장이 막히면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몸을 돌아 피부로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노인 특유의 눅눅한 채취입니다. 우린 흔히 음식 냄새는 입에서만 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위와 장에서 생성된 가스는 피부로도 배출됩니다. 속이 안 좋으면 얼굴부터 꾸리꾸리하죠? 그게 바로 냄새의 시작입니다. 78세 장도한 할아버지는 몸에서 이상하게 비린내가 났습니다.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매일 감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삼시세끼를 전부 라면으로 드시더군요. 선생님, 라면은 빨리 끓고 편해서요. 그렇죠. 그 라면이 빨리 썩기도 합니다. 장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그게 그대로 피부에 올라온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씻는 게 아니라 먹는 걸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 항산화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색깔 진한 채소와 과일, 예를 들어 토마토, 사과, 딸기, 고추, 포도, 자두, 이런 것들은 산화된 피지와 내장 가스를 줄여주는 천연 소독약입니다. 특히 토마토, 이건 내장 디퓨저라고 불러도 됩니다. 74세 신말순 할머니는 토마토는 씌어서 싫어요 하셨는데 한 달 후엔 냉장고에 토마토만 10개 쟁여놓고 사셨어요. 이거 먹으니까 몸에서 시원한 냄새가 나요. 예전엔 자고 일어나면 꿉꿉했는데 이젠 상쾌해요. 둘째, 수분 많은 채소, 오이, 수박, 배, 무, 애호박, 이건 장 안이 노폐물을 씻어주는 음식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들어온 물은 장을 촉촉하게 만들고 배변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80세 김택성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1시간이면 기본이에요. 나오고 나면 땀이 나요 하셨는데 오이 반 개씩 매일 드시고 요즘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요 라고 바뀌셨습니다. 셋째, 식이섬유, 즉 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음식들, 현미, 잡곡, 고구마, 바나나, 미역, 들깨가루, 이건 장 속 찌꺼기를 끌고 나오는 스펀지입니다. 특히 현미밥, 많은 분들이 처음엔 싫어하세요. 딱딱하고 맛없다. 근데 이게 냄새를 잡는 핵심입니다. 장 안에 오래 쌓인 노폐물을 현미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쓸어내듯 밀어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 냄새가 줄면 몸 냄새도 줄어듭니다. 넷째, 마늘. 이거 의외로 오해가 많아요. 마늘 먹으면 냄새나지 않아요? 짧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되면요, 몸속 세균을 죽이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리신 성분이 노뇌날 생성을 줄이고 장 속 가스를 줄입니다. 71세 정복래 할머니는 마늘은 시집 갈 때 버렸어요 하셨다가 요즘 다시 마늘 볶아 먹어요. 몸에서 나는 김치 냄새가 마늘 냄새로 바뀌었어요. 이게 차라리 낫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발효된 썩은 냄새보다
익은 마늘 냄새가 훨씬 낫습니다. 다섯째, 술과 커피를 줄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술은 간에서 분해되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극악의 냄새 물질을 땀과 함께 배출합니다. 커피는 탈수 작용으로 입을 마르게 하고 입 냄새를 부추깁니다. 79세 방순도 할아버지는 하루 2잔 커피를 보리차로 바꾸고 나서 이젠 제 입에서 숨 쉴 수 있어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입에서 자기 숨이 역하던 분이 지금은 손주한테 입맞춤 받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색깔 진한 과일과 채소, 수분 많은 식물, 현미와 식이섬유, 소량의 마늘, 커피 대신 물과 보리차, 알코올은 끊는 게 정답. 이 식습관으로 당신 몸속 냄새 공장은 3주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은 건 당신 집 안이 공기입니다. 몸을 씻고 입을 닫고 속을 비웠다면 이제 당신이 머무는 공간까지 비워야 할 차례입니다. 냄새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완전히 마지막 남은 곳, 바로 당신이 사는 공간입니다. 몸을 씻고 속을 비우고 입을 닫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방 안 공기까지 바꿔야 진짜 냄새와 이별입니다. 냄새는 공기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 말인즉 당신 몸에서 빠져나간 냄새가 침구에, 벽지에, 커튼에, 신발장에 다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83세 이광수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젠 아무리 씻어도 뭐가 달라지질 않아요.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그 냄새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옷장에서, 자신이 누운 그 베개에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방이 문제입니다. 당신 방에 창문이 없다면 당신에겐 출구가 없는 겁니다. 공기가 순환하지 않으면 그 냄새는 나가지 않고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딱 10분씩 창문을 여십시오. 공기가 흐르지 않으면 냄새도 질병도 기분도 모두 고입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72세 박순희 할머니는 저는 바람 들어오면 감기 걸릴까봐 겨울엔 창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감기보다 썩은 공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창문을 여셨고 일주일 후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젠 숨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냄새는 코로 맡지만 호흡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신발장, 부엌, 이 세 곳은 냄새가 가장 쉽게 번지는 곳입니다. 특히 신발장, 여기서 나는 냄새가 거실을 타고 방까지 스며듭니다. 한 숟갈 베이킹소다, 딱 그것만 뿌려 두십시오. 습기와 냄새 동시에 잡습니다. 화장실은 문을 열고 사는 게 아니라 습기를 내보내고 냄새를 빼는 구조로 사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 식초물,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환기. 이건 절대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습관만 바꾸면 방 전체의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건과 이불, 이건 그냥 세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섬유는 냄새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몸이 나아졌다면 당신의 수건도 이불도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베개, 이건 절대로 몇 년씩 쓰면 안 됩니다. 베개는 당신의 머릿속 냄새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곳입니다. 2년에 한 번은 바꾸십시오. 커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말 깨끗하게 삶으십시오. 집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더 많은 냄새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10분 환기, 신발장과 화장실엔 베이킹소다 한 숟갈, 수건과 속옷은 매일,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 베개 본체는 2년에 한 번 교체. 무거운 방향제보다 가벼운 햇볕. 진짜 해결책은 공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냄새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당신 인생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그 파괴는 오늘로 끝입니다. 80 넘은 저도 냄새로 상처받은 적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습관을 바꿨습니다. 입는 것, 씻는 법, 말하는 거리, 마시는 물까지.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하던 눈빛이 이젠 저를 먼저 찾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냄새는 지울 수 있습니다. 기억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당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눌러 두십시오. 지금 실천하시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이건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드리는 일입니다. 그동안 냄새 때문에 조용히 무너져 온 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몸이 바뀌면 가족의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제 냄새 없는 삶, 당신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